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황 분석을 건너뛰고 싶으시다면 10분 20초부터 보면 됩니다잉.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더리움은 상장 직후에 그 다음에 상장 직후 지금까지 이제 1370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00만원을 좀 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500만원까지도 올라갔던 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자를 어떻게 해요? 한 판을 갖다가 50 비트코인 뭐 이렇게 사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없던, 그쵸? 그때는 한 10원짜리 코인 정도 됐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피자 전 얘기입니다. 물론 피자 얘기는 뭐 하나당 그래도 한 100원, 200원 뭐 이렇게 했겠죠, 느낌이. 자,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어때요? 가장 정말 대장이죠, 대장.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냐는 빌 게이츠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기후에 악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워렌 버핏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미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게 어둡게 보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놓쳤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결국엔 이 파이에 기대감을 실을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최근 이런 코인의 움직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파이 코인에 대한 소식도 일부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지인한테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이건 폭등을 하는 건가? 옛날에 샀으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4분기 예상보다 이렇게 7.28% 높은 2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큽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이후에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엔비디아, 자, 시간 내에서도 8%대 상승 중이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엄청나게 이 엔비디아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관련인데, 비트코인의 약 70%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서 낮은 시장 유동성을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보다 현재 이런 상승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뭔가 해석은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비트코인 옛날에 오를 만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막 오르진 않아요.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생상품 덱스 거래량이 새로운 ATH를 기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쭉 한번 보면은 시진핑 관련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고, 법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생산 요소의 평등한 사용,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중소기업 계좌 연체 관리와. 어제 그 지인한테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이건 폭등을 하는 건가? 옛날에 샀으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4분기 예상보다 이렇게 7.28% 높은 2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큽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이후에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엔비디아, 자, 시간 내에서도 8%대 상승 중이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엄청나게 이 엔비디아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관련인데, 비트코인의 약 70%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서 낮은 시장 유동성을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보다 현재 이런 상승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뭔가 해석은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비트코인 옛날에 오를 만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막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생상품 덱스 거래량이 새로운 ATH를 기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쭉 한번 보면은 시진핑 관련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고, 법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생산 요소의 평등한 사용, 그리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중소기업 계좌 연체 관리와 같은 민간기업의 핵심 관심사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주식시장이 우려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기업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올해 뭐 전인대 한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편 아서에이즈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장 내러티브 전망에서 6개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량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다 해가지고 DYDX 그리고 GMX, 이더리움 스테이킹 등장으로 디파이 전반에 걸쳐서 금리 수합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다. 디파이 수익률 프로토콜 팬들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엘릭서, NFT 디파이 뭐 이 관련해서 돼 있고, 가격 발전의 메카가 되면서 결제 청산 가격을 제공하는 온체인 오라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FLR 돼 있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플레이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서에이즈 씨는 이걸 보고 있다. 근데 아서에이즈 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면은 이미 이런 것들을 샀거나 이렇게 선취매를 했을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아서에이즈 씨가 맞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아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더의 상승이라든지 솔라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발언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전문가는 전문가니까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은 스타테이블 랩스는 웹3 제품군 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드 확장 라운드에서 UOB 벤처 매니지먼트와 삼성 넥스트로부터 추가로 350만 달러를 모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야, 35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고 46억 정도 되네요. 금액이 꽤 커요. 이 정도면 그죠? 뭐 그렇게 됐고, 자, 한편 이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이 2.1%, 물가 상승률이 2.6%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 기준 금리는 3.5%를 유지해서 9연속 동결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더리움은 AUM의 77%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에서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고, 스텔라가 AUM 3억 6천만 달러 그 뒤를 잇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텔라, 이게 우리의 또 파이와 또 연관이 약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이따가 또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근데 요 최근에 그 소로반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외에도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정부증권, 그리고 부동산 상품을 포함하여 가장 다양한 토큰화된 제품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에는 토큰화된 자산 카테고리가 두세 개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때, 솔라나도 정말 대단하다, 아니 솔라나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폴리곤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레딧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초과 현금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한다.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쵸? 초과 현금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3,56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을 했고 2024년 1월 25일에 이후에 유출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사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금을 뒷받침하는 ETF로 자산을 교체하고 있다. 과연 정말 부자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과연 이런 상태가 유지될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의 기추도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시황 분석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파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아담백이 공유한 이 사토시의 새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은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몇 달 전에 사토시가 아담백에게 보냈다. 아담백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관련 사건에서 이메일을 법원에 제출을 했다. 사토시가 할 피니 및 아담백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담백은 현재 블록스트림의 CEO이고 할 피니가 태어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P2P 거래 구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점차 밝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나는 귀하에 해시캐시 논문을 참조하는 논문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고 인용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전자화폐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기반 작업 증명에 새로운 용도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시험판 초안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달해라. 오픈소스로 출시하기 위한 C++ 구현도 거의 완료가 되었다. 제목 신뢰할 수 없는 제3자가 전자현금 요약, 그래서 P2P 버전을 사용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를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직접 보낼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은 솔루션 일부를 제공해야만 이중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 주요 이점이 상실이 된다. 우리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중 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네트워크는 트랜잭션을 해시 기반 작업 증명에 진행 중인 체인으로 해시하여 이렇게 작업 증명을 다시 실행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형성하고, 트랜잭션에 타임스탬프를 찍는다. 뭐 쭉쭉쭉 돼 있고, 그래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수락하여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떠났다 다시 합류할 수 있다. 그쵸? 노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2008년도에 어떻게 사토시에 대한 그런 메일이 왔었고, 뭐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파이코인의 큰 그림 아니었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지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진짜 성큼성큼 다가온다 해야 되나요?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322만 팔로워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지는 얼마 안 됐고 322만, 1000 올랐죠. 전날에 비해서 1000 정도 올랐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화력이 너무 약해요. 그죠?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현재 이더리움은 328.6만입니다. 그래서 6.6만으로 뭔가 격차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틴툭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뉴스 부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파이가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 축하해요. 스텔라 XLM에서 프로토콜 버전 20으로 소로반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버전 18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 별 생각은 안 해요. 자,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이 블록 관련해가지고 프로토콜 버전 18 돼 있는 게 이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별 공감이 안 가는 거는 계속해서 스텔라하고 연관을 짓는다? 이거 자체가 저는 자체적인 이 블록체인을 형성한다는 파이 네트워크의 정신과는 약간은 맞지 않다. 그쵸? 그리고 소로반 기반, 그 다음에 스텔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코인이 만들어져가지고 스텔라 계열도 아니고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말로 이거 스텔라에다가 뭐 코인 일부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면은 이더의 가격에서 나오죠. 개당 15년 8월 중고나라에선 1,000원대, 15년 8월 상장 직후에는 3,000원대, 그리고 16년 2월에는 6,000원대, 17년 10월에 30만원대, 18년 1월에는 100에서 240만원, 그리고 21년 11월에는 589만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1,000원짜리가 589만원이 됐고 3,000원짜리가 589만원이 됩니다. 현재는 411만원입니다. 상장 후에는 약 1370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파이코인의 가격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자, 물론 우리가 또 하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발행량이 2100개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얼마입니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소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억 개라고 얘기를 하죠. 1000억 개라고 해가지고 이게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맥스예요, 맥스. 그쵸? 자, 맥스인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더리움은 무한대다. 근데 중간에 이제 수량이 많거나 그러면 소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코인의 발행량이 중요하냐라고 해가지고 코인의 발행량이 많으니까 얘는 코인 당연히 이 가격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뭘까요? 우리가 요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이더리움 가격만큼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좀 다른 방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넷 관련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200대였는데 220 몇이었는데 266 그죠? 자, 재팬도 430대 있어요. 노드 관련해가지고는 딱히 그렇게 어제에 비해서는 변화한 건 없다. 뭐 이 정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지금 큰 변화가 있던 거는 지갑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락업은 당연히 그렇고 이렇게 전이된 마이닝 보상 보세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1579만 대 있네요. 많이 증가를 했고 지갑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 어저께 23,000 그 다음에 이렇게 22일도 23,000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23,000씩만 가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이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과연 어찌 될지는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중간에 또 빵이 뜨고 하면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23,000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부터. 그래서 오늘도 23,000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더리움은 상장 직후 1370배가 올랐고 발행량은 무제한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